1974년 어느 봄날,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 그날따라 하늘은 너무도 투명하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푸른 하늘 사이로 주민들을 경악해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놀란 주민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와 발을 동동 굴렀죠. 알래스카의 한 마을에서 목격된 대재앙의 징조. 오늘의 이야기, 에치쿰 화산 분화 사건입니다. 알래스카 남동부에 위치한 시카 마을, 알래스카 크루즈의 기항지이며 가장 아름다운 기항지로 꼽히기도 하죠. 바다 건너 에치쿰 산을 그림처럼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에치쿰 산은 기원전 2200년 마지막으로 분화한 후 활동을 멈춘 휴화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신비롭고 웅장한 자태의 에치쿰 산을 신성한 존재로 생각했다고 하죠. 언제나 한 폭의 그림처럼 신성한 모습으로 마을을 내려다보던 산. 이 산이 분화구에서 갑자기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주변 마을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지역 당국으로 전화 문의가 쏟아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죠. 그러는 동안 연기는 더욱 심해져 시커먼 연기 기둥이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사태는 점점 악화되는데 당국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역 경찰과 소방대원은 누구도 출동하지 않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죠.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국은 화산이 폭발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라는 한 남성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의 연락을 받았던 것일까요? 당시 유일하게 재난에 대비해 움직인 사람은 해안경비대장 뿐이었습니다. 해안경비대장은 자욱한 화산 연기를 목격한 후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죠. 그는 즉시 근처에 주둔 중이던 해군 제독에게 연락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제독은 화산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헬기를 급파하죠. 거대한 연기 기둥,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 용감한 헬기 조종사들은 분화구 바로 위까지 다다릅니다. 그리고 분화구 안을 들여다본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분화구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엄청나게 쌓여있는 폐타이어였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더미 근처 새하얀 눈 위에 까만 스프레이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에이프릴 풀. 네, 만우절 장난이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이를 보고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이 어마어마한 만우절 장난은 당시 50세 아저씨 올리버 포키 피카르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이 장난을 위해 무려 3년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1971년 어느 날 그는 에치쿰 분화구에 불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행동파였던 포키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즉시 행동에 돌입합니다. 그는 근처 비행기 경납고에서 폐타이어 수십 개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4년까지 기다리죠. 완벽하게 쾌청한 만우절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기를 보고 놀랄 수 있게 말이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75년 4월 1일 잠에서 깨어난 포키는 창을 내다보았죠. 그리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이야. 오늘은 꼭 가야겠어. 아내는 그런 그의 이마에 사랑스럽게 키스를 해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제발 멍청한 짓 좀 하지 마. 포키는 폐타이어는 충분히 모았지만 이를 분화구까지 옮겨줄 헬기 조종사는 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급히 2명의 조종사에게 연락을 하지만 모두 그의 제안을 거절하죠. 하지만 다행히 알래스카 피터스버그에 사는 헬기 조종사 엘 워커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켄 스테드맨과 레리 넬슨이 합류하기로 했죠. 이들은 모이자마자 부지런히 포키의 계획 실현에 힘을 보태는데요. 폐타이어 더미를 둘로 나눠 끈으로 단단히 묶어놓은 그들은 헬기가 도착하자 기체 바닥에 이 끈을 걸어 타이어를 옮길 수 있도록 했죠. 헬기가 첫 번째 타이어 묶음을 분화구로 떨어뜨린 후 두 번째 묶음을 가지러 가는 동안 포키는 헬기에서 내려 눈 속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에이프릴 풀. 그러는 사이 두 번째 타이어 묶음이 도착합니다. 모든 타이어를 높이 쌓아 올린 그들은 등 위와 고체 알코올, 기름 적신 천조각을 이용해
타이어 더미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연기를 내기 위해 연막탄도 몇 개 터트려 놓고서 유유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포키 일행이 마을로 돌아올 때 지역 관제탑에서 이런 무전이 왔다고 합니다. 착륙을 허가합니다. 그나저나 님들 졸라 멋지네요. 이 치밀한 장난꾸러기 아저씨들은 그들의 계획을 연방항공국 감독관에게 미리 알렸던 겁니다. 또한 지역 경찰과 구조대에게도 미리 양해를 구해놓았었죠. 하지만 이들이 잊은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해안경비대였습니다. 이들의 계획을 몰랐던 해안경비대장은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포키의 장난은 애초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AP통신에 보도되었고 얼마 안가 전 세계 신문에 실릴 정도였죠. 당시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 항공 광고 캠페인에도 사용될 정도로 말이죠. 심지어 헛걸음을 한 해양경비대와 해군조차 너무 재미있어 했다고 전해지죠. 포키는 수년 후 한 파티에서 당시 헬기를 급파했던 해군 제독을 만납니다. 그는 제독이 자신을 야단칠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제독은 자네 그건 너무 클래식한 장난이었어 하고 웃어 넘겼다고 하네요. 사람들의 반응 중에서 포키가 가장 좋아했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1980년에 덴버에 사는 한 변호사로부터 받은 편지였는데요. 당시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 사건 사진과 함께 이런 쪽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장난이 지나쳤잖아 이 새끼야. 이렇듯 유쾌한 영향력을 널리 전파한 포키 비카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포키는 1923년 11월 1일 미국 워싱턴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난을 좋아하는 유쾌한 성격이었던 그는 의외로 전쟁의 항복판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해 프랑스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그는 아내 패티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두었죠. 포키의 가족은 60년대 알래스카 시카로 이사했고 그는 벌목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네요. 그는 아주 능력 있는 벌목꾼이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 벌목 챔피언십에서 특유의 쇼맨십으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죠. 그의 특기는 원목을 베어 정확한 방향으로 쓰러뜨리는 퍼포먼스였는데요. 안전모나 작은 술병이로 큰 나무를 정확히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포키 장비 주식회사를 설립해 벌목 장비 판매 사업을 시작했죠. 포키는 또 금속 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 중 하나는 알래스카 원유 송윤관을 만들고 남은 파이프를 사용해 알래스카 지도를 수공예로 만드는 일이었죠. 그는 이 작품을 친구에게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게릴라 아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을 주변의 공공장소에 무스, 사슴, 곰 등의 금속 공예품을 설치하기도 했죠. 참전용사, 벌목꾼, 사업가, 예술가. 그를 설명하는 수많은 단어가 있지만 그는 역시 장난꾸러기 포키로 가장 유명했습니다. 굴착기를 이용해 친구 집 진인로에 거대한 나무를 몰래 가져다 놓거나 관광객을 속이기 위해 나무 위에 플라밍고 모형을 설치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게에서 세일을 진행한다고 해놓고는 2배의 가격표를 달아놓기도 했죠. 포키는 평생 유쾌한 삶을 살다가 2003년 8월 11일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다소 과격할 수 있는 장난을 치면서도 그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삶을 살았던 포키. 절망뿐이었던 세계대전 한가운데서 얻은 삶의 깨달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잃지 않은 그의 유쾌한 영혼이었을까요? 그 어느 쪽이라도 포키는 아마 전쟁에서 받은 훈장보다 알래스카의 작은 박물관의 장난꾸러기로 소개된 자신을 더 자랑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묻지마 스토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